공감하는 남자 미용사의 미용 이야기. 우리는 포맨 블랙 지금 시작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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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번 주제는 경쟁 구도에 대한 좋은 예와 안 좋은 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, 자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주 짧고 임팩트 있게 저희의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미용 인생의 뭐 경쟁 구도의 좋은 예와 나쁜 예에 대해서 같이 이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려운데요? 그렇죠. 아무래도 좀 이렇게 껄끄러워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, 율 점장님. 자, 네. 어떻게 보면은 경쟁 구도라는 게 뭐 이제 대외적으로 밖에서, 그러니까 미용실과 미용실 간의 경쟁 구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내부에서도 있잖아요. 근데 우선은 그 외부에서의 경쟁 구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외부? 네, 외부라고 좋은 예와 하면 뭐 좋은 예와 나쁜 예? 일단은 뭐 외부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는 저는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자면 뭐 방송국? 뭐 예를 들어서 뭐 M, 뭐 SB, S 아니 그러니까 미용실 가는 너무 자를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. 아 그러니까 네네. 많죠. 네네. 일단 미용실 내 경쟁 구도라고 하면 뭐 디자이너들 간의 뭐 사실 뭐 매출 경쟁, 그리고 또 이제 큰 카테고리로 보자면 뭐 순번 내부적으로는 네, 그렇죠. 그런 것들이 있죠. 그렇죠, 아무래도. 네. 거기에서 뭐 경험담이나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어요? 뭐 좋은 예도 좋고 일단 나쁜 예도 있고. 일단은 뭐 큰 그림을 그리자면 이제 경쟁자가 있어야 일단 동기부여가 되고 그렇죠. 그리고 자극도 목표가 생기겠죠. 그리고 지지 않으려고 그거 같아요. 경쟁 구도라는 게 승자가 분명히 있어요. 그렇죠. 그리고 패자가 있고. 그래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또 짓밟고 올라가야 돼요. 무섭네요. 네. 전 있죠. 전 지금도 있고. 근데 많진 않아요. 아 네. 아무래도 네. 이제 일단 뭐 저는 여기까지 뭐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심리전이 먼저 누가 강하게 터치냐가 네, 관건이네요. 그렇죠. 아무래도. 도경 실장님도 네. 뭐, 그러니까 지금은 그 외부적인 거, 그러니까 업체와 업체 간의 뭐 좋은 예와 나쁜 예 있죠. 경쟁 구도에 대한. 그렇죠. 이제 만약에 같은 컨셉으로 같은 지역에 미용실이 두 개가 있다. 그러면 제가 원장이라도 아마 디스를 할 것 같아요. 만약에 뭐 예를 들면 허위 사실을 뭐 진짜 안 과대의 좋은 거죠. 광고로. 그렇죠. 뭐 평가글이나 뭐 그런 걸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솔직히 말해서 반칙이죠. 이제 그렇죠. 진짜 자기들만의 비장의 무기로 그렇게 경쟁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좋은 가치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건데 나쁜 예로 들면 뭐 그런 식으로 뒷구멍으로 비하하고. 그렇죠. 아니면 뭐 손님을 씹는다든지 진상 고객들 흔히 그렇죠. 말하는 옛날에는 네,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. 뭐 이렇게 여기 생겼는데 우리랑 가격 비슷하고 똑같은 컨셉이다. 그러면 여기서 누굴 사가지고 뭐 보내는 뭐 그런 게 있었다 하더라고요. 지금 없겠죠. 그죠. 네. 맞아요.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업체들 간에 뭐 이렇게 공격성 댓글이나 아니면은 진짜 비방성 그 글들을 좀 난무하게 펼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벤치마킹이라고 해서는 어느 매장이 잘 나갈 때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. 네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배워오기 위해서 고수들 보면 한 수 배우겠습니다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가서 배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참 그 사람이 간사한 게 좋은 걸 보러 갔으면 좋은 걸 보고 와면 되는데 꼭 그렇게 안 좋은 것들만 보여요. 사람이 그런가 봐요. 네. 그러니까 좋은 점을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안 입고 온 거예요. 저거 나도 하겠다. 근데 안 했던 거죠. 그러고 나서 이제 매장에 왔을 때 야 우리가 훨씬 나. 별거 없더만. 이런 것부터가 이제 마인드가 일단은 안 좋은 예로 넘어가려는 딱 그 중간선인 거죠. 네. 이게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피드백을 지금 스스로가 받아와서 거기에서 이제 발전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서로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러면 이제 아주 좋은 예가 뭐 있을까요? 그러니까 뭐 이렇게 훈훈한 이야기 있잖아요. 같은 경쟁하는 업체 간에 뭐 훈훈한 이야기? 막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?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, 뭐 어느 업체가 이제 봉사활동으로 어느 정도 마케팅 효과를 냈다면 같이 따라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럼으로써 이제 뭐 사회 그 재능 기부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같이 이제 뭐 동반 성장에 어느 정도 밑거름이 되는
그런 예도 있죠. 뭐 또 다른 건 없을까요? 아무래도 이게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좋은 예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. 네. 왜냐면 이게 동종 업계에서 이게 우리는 뭐 미용인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다 개개인의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사실은 좋은 예를 많이 훈훈한 걸 찾기가 힘들기는 해요. 하지만 나쁜 예가 또 재밌기는 해.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까고 까는 거 네. 재밌어 하잖아요. 근데 혹시 홍대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좀 밀집된 지역에서 이렇게 경쟁 구도가 좀 살벌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나쁜 예가 있지 않을까요? 어쩜 이렇게 서로를 이제 이렇게 모함하는? 나쁜 예라고 하면 제일 심했던 게 어차피 홍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상품화 시키니까 거기서 이제 그 평가 후기 같은 걸 이제 그걸 조작하고. 그렇죠. 근데 거의 홍대 쪽의 미용실은 다 그거를 법적으로 막아놨어요. 만약에 그걸 허위 유포를 했을 시 형사 고발. 그쵸. 네, 그렇죠. 제가 있던 전에 샵도 그 원장님이 그게 되게 심했어요. 왜냐면 서로 못 듣고 그게 맞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그런 개싸움이 재밌겠네.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심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거의 전쟁터였죠. 그리고 이제 홍대는 좀 자유로운 곳이라도 해도 지금 거의 뭐 미용의 메카라도 해도 루마 정도니까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구나. 대려 이렇게 생각 좀 해봤고. 맞아요. 근데 참 이게 나쁜 예가 어떻게 보면 고객들한테는 좀 좋은 뭐 이렇게 효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서로 간의 경쟁이 이제 일단은 타 업체들끼리를 이렇게 비방하고 막 할 수는 있을지언정 서비스는 나름 강화가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고객들은 돌고 돈다지만 결국에 거기서 이제 어디는 좋았고 어디가 나빴다라는 상대평가가 돼버리잖아요. 일단은 업체 간의 그 좋은 예와 나쁜 예는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.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. 그러면은 가장 재밌는 거죠, 이제. 그렇죠. 이 미용실 내부에서의 그 좋은 예와 나쁜 예로 사실 뭐 더 좋은 시너지로 해서 잘 나가는 디자이너가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 네. 그 다음에 둘 중 하나든 둘이든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물론 여기 저희 헤어왕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미용을 하면서 거쳤던 곳에서도 뭐 있었던 일들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볼까요, 유일 점장님? 어떤 게 있었을까요? 좋은 예? 아니, 이번에 나쁜 예부터 할게요. 나쁜 예? 엄청 많을 거죠? 많죠. 근데 많은데 일단 감정을 좀 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. 자존심? 네. 그래서 막 싸움이 나기도 하지 않나요? 근데 아무래도 그거는 다 겪는 것 같은데. 맞아요, 네. 맞아요. 근데 경쟁 없는 미용실은 거의 없어요. 그쵸. 쉽게 말하면 그거죠. 뭐 순번 가지고의 싸움. 맞아요. 되게 네. 예민한 것 같아요. 그거는. 되게 예민하죠.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순번을 주는 게 정확하게 딱 이루어져 있지가 않아요. 기준이 좀 모호하죠. 네.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이제 순번을 이제 배정을 해서 선생님한테 이제 배정을 하는데 그래도 불만이 나요. 근데 저는 제 생각으로 이제 이분이 이 시간대에 이분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 이분은 이게 좀 강점이니까 강점을 살려서 이걸 받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저도 깊게 생각해서 이제 순번을 배팅을 하는데 꼭 말이 한마디씩 나오죠. 하시는 분들이 있죠. 순번 배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왜 저분은 몇 명 받아요? 저는 몇 명 받아요? 근데 그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너무 안 저는 관리자의 입장으로서 이제 한 달 평균치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다 비슷해요. 근데 맞아. 오늘은 이 선생님께서 뭐 2명을 받을 수도 있고 3명 받을 수도 있고 4명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오늘만 보고 좀 그러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빈정이 되게 상하겠죠. 그렇죠. 아무래도 그러니까 너무 크게 안 보는 것 같아요. 근데 좀 되게 감정적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은 저 그냥 그만두겠습니다. 이런 분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나만 피해자다. 네. 약간 피해의식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네. 시작이 거기서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맞아요. 조경 실장님도 비슷한 게 있잖아요. 왜냐면 순번이 저는 제일 그 안 좋은 예에서 나오는 사건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는 분들이 순번하면 뭐지? 이렇게 그걸 좀 잊었네요. 저는. 그렇죠. 그 미용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순번이라고 하면 이제 고객님들이 처음 이 미용실 왔을 때 저희도 이제 미용사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 손님을
배팅을 하죠. 이렇게 들어가세요. 다 순서가 있거든요. 그게 순번입니다. 그렇게 말하면 모를 것 같은데. 조금 이해하시면 이제 뭐 처음에 소개받아서 소개를 받든 아니면 뭐 인터넷을 보고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선생님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그 미용실 측에서 관리자 측에서 이 손님이랑 그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분이랑 더 잘 맞겠다 싶은 선생님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고객님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일단은 내 머리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머리이기 때문에 소중하거든요 사실은. 그러니까 그 머리를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이 누구일지는 사실 처음 가는 미용실에 잘 모를 수 있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그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제 이 디자이너 그러니까 그 미용실에 있는 디자이너들에 대한 개인적인 웬만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주의 깊게 본다면 분명 이 사람이랑 나랑 맞겠는데 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보여요. 네. 실제로 블로그 지정을 많이 저희는 많이 당하죠. 당한다면 많이 지목받잖아요. 자 그러면은 순번이라는 그게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아무한테나 해도 괜찮아요. 아니면은 그 있잖아요. 파마 잘하시는 분한테 해주세요. 꼭 이렇게 얘기하는 분. 순번으로 돌아가죠. 네, 다 잘합니다. 다 잘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적재적소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혹시라도 내가 더 잘 맞는 선생님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찾아서 지정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자, 다시 들어와서 저희가 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? 네네. 순번이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주는 대로 다 열심히. 그래요. 네. 불만은 없어요? 불만은 가끔씩 있지만 뭐 그거 그렇죠, 사람이니까. 네. 그걸 뭐 감정적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죠. 저는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하는데 이건 제 예가 아니고 제가 인턴 때 있었을 때 그때에 점장님이 배팅을 해줬었는데 거기 디자이너 남자분이랑 실랑이가 된 거죠. 그래서 그 사건이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남쪽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었어요. 아, 그 미용실 디자이너 안에서. 네. 그 점장님이랑 네. 와, 남자 두 분인 거죠?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민한 거거든요. 저희 이용하는 사람들한테. 그렇죠. 아무래도 밥벌이입니다. 그렇죠. 저희 밥벌이고 하니까 그거 보면서 안타깝네요. 그렇죠. 나는 저게 그러지 뭐, 마요. 네. 저게 뭐라고? 갑자기 겁나네요. 무섭네요. 조심하세요. 안질 것 같은데? 자유. 앉더라도 싸움 안질 것 같은데? 아니 싸웠다 하면 그냥 지는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냥 무조건 이렇게 이겨서 하는 거는 정말 이제 한참 피 끓는 때고 네. 그냥 싸움 자체가 이제 이미 왜 손뼉도 그러니까 박수도 이제 손바닥 두 개가 마주쳐야지 난다잖아. 그러니까 싸움의 시작이 난 순간부터 사실 서로가 진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적어서 감정 컨트롤을 못한 거기 때문에. 제가 봤을 때는 이 순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그 시청자분들이 거의 미용하는 분들 쪽이에요 사실은. 네. 왜냐면 아니었으면은 뭐 고객들이 많이 볼 때 이런 얘기를 구태연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. 그래서 일단은 그 신규 손님이 왔을 때 한 분 한 분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인연이라고 하잖아요. 만남에 대한 그 인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하는 마음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.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머릿수를 채우기 위한 게 시술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 최선을 다하는 퀄리티를 먼저 찾아봐야 되는 게 왜냐면 답은 없는 것 같아요. 여기에 대해서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 다음에 그 피해 의식의 정도가 다른데 뭐 명확하게 이 순번에 대한 안 좋은 이해와 좋은 이해를 나눠서 하기엔 참 애매하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디자이너 분들은 그 순번에 대한 그 족쇄에서 좀 풀어나서 그 내가 한 번 받은 고객님이 신규 고객님이 다시 나를 찾아오는 단골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서 거기에 대해서 머리가 아팠으면 좋겠지. 이분 일단 받아놓은 분이니까 내 거. 왜 남자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. 잡은 고기에 밥 안 준다고 하죠. 네.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플레이를 하지 말고 잡은 고기를 더욱더 이렇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장 관리는 같네요.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